자, 다음 뉴스도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매장에서 이제 옵티머스 로봇들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일명 테슬라 보신 옵티머스 로봇을 중국 매장에 전시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테슬라는 전시 매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한 후에 큰 호응을 이끌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고객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관심을 끌지 않을까라고 해서 중국 쪽의 자동차 테슬라 매장에서 이 테슬라 봇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뉴욕시의 매장에서도 공개가 됐답니다. 네, 테슬라는 로봇을 자체 제조 공정의 일부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거에 테슬라가 수천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배치할 거다. 뭐 이런 계획들을 청사진을 그린 적이 있죠. 네. 하여튼 쇼잉이죠. 그러니까 마케팅 프로모션이잖아요. 마케팅 네.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 이 진짜 휴머노이드 아니잖아요. 그쵸. 옵티머스 아니잖아요. 그쵸. 움직일 수 있는 모형이죠. 그래서 이런 모형 정도 갖다 놓으면 또 어린애들 와서 한번 만져볼 거고. 신기하다 이러면서. 또 어린애들만 그래요. 그쵸. 중년 아저씨들까지 아시죠? 특히 남자분들 가가지고 오 멋있다. 그래서 저거 구경하러 한번 테슬라 매장 가자. 간지니 한번 온라인으로 신청도 하고. 역시 테슬라 사야지 뭐 이런 식의 프로모션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테슬라가 프로모션 광고 열심히 하기로 했다고 했죠. 이런 것도 또 하나 일하는 좋은 일이에요. 네, 예. 그렇죠. 네. 사람들 많이 매장으로 끌어모아야죠. 네. 사실 테슬라 매장에 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 이번에는 자, 아까 뭐 살짝 언급을 했지만 전기차 가격 전쟁이 종식될까요? 테슬라, 비아디가 휴전을 합의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비아디와 테슬라 등 16개의 전기차 회사가 중국에서 열린 자동차 포럼에서 중국 자동차 공업 협회와 함께 자동차 업계의 공평한 시장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주일도 안 돼서 폭스바겐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도 저희가 고민을 했던 거죠. 이 서약이 과연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 16개 회사가 했지만 이 안에서 또 배신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며칠도 되지 않아서 폭스바겐에서 ID3를 17,500달러에 팔겠다라고 반토막 가격으로 팔겠다라고 충격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중국 시장은 또 한 번 아사리파리 됐습니다. 자, 과연 다른 그런 16개 회사들은 그러면 가격 안 내리고 있을 것인가? 힘들겠죠. 네, 너무 싸거든요. BYD보다 싼데 이거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비아디보다 싼데 폭스바겐이야.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또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많이.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현지 생산도 아니고 독일에서 생산된 되게 고퀄리티의 차란 말이에요. 아, 이게 근데 진짜 수지가 맞을까요? 폭스바겐? 아니, 자기네 나라에서는 4만 달러에 팔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맞추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대량으로 많이 파는 것, 흔히 말하는 인스톨드 베이스라고 하는 인터넷 서비스에서 지금 이 경쟁이 되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도 빨리 좀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 게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어서 많이 뿌리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가형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현대차 정혜선 회장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자, 날아간 1조 원 뉴욕의 테슬라의 뒤통수를 맞은 이유는 뉴욕이 왜 그럴까요? 자, 뉴욕시입니다. 뉴욕시가 테슬라를 위해서 지난 8년 동안 10억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원을 넘게 지출을 했는데 테슬라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난 2016년에 뉴욕주 버팔로에 미국 최대 태양광 패널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테슬라가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2020년까지 매주 1000채 이상의 가옥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이 버팔로 지역에서 만들어질 거다. 그러면서 일자리도 1,400개가 넘게 생길 거다라고 공언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 이러면서 뉴욕주가 그래? 그러면 들어와라고 하면서 공장 건설을 지원을 해줬대요. 뉴욕시에서.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평수의 땅을 매입을 해서 테슬라한테 1달러에 임대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교육센터도 건설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테슬라 공장이 들어오고 뭔가 활성화될 걸 기대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테슬라의 공장의 태양광 패널 생산량이 당초의 약속의 2%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 지역에 고용한 직원들도 대부분 임금이 낮은 저임금 행정 직원들이 많고 태양광 패널 생산과 관련 없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뉴욕이 좀
화가 난 거죠. 뿔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왜 돈을 못 벌어오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라는 거죠. 뭐 이런 거는 먹튀 수준은 아니고요. 먹튀 수준은 아닌데. 먹튀 수준 아닌가요? 네, 근데 뭐 1조 원이면 사실 작은 돈 아닌데. 그쵸. 작은 돈 아니죠. 아니, 작은 돈 아니죠. 겁나게 많은 돈이죠. 겁나 큰 돈이죠. 근데 이것도 뭐 1조 원도 이제 계산에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따라서 또 테슬라 입장에서 1조 원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뭐 좀 더 가동을 또 하지 않을까. 저도 이 뉴스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뉴스 봤는데 이걸 뭐 속사정까지 알 수 없으니까 이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더라고요. 네. 하여튼 먹튀까지는 아니고 완전히 공장을 가동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가동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냥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태양광 패널 테슬라 일렉트릭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만들라나? 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연결되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뉴스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수백만 달러 수상한 주문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에 들어갔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이야? 머스크 아저씨 테슬라 본사 옆에 건립되고 있는 대형 유리벽 건물인 프로젝트 42, 프로젝트 42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답니다. 근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취재를 한 것에 따르면은 최근에 테슬라 이사회가 이 프로젝트 42에 대한 점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사회가 이 회사 자원이 여기에다가 오용이 잘못 쓰여진 것은 없는지 또 머스크가 이걸 짓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관계자들에게 조사를 하고 물어보고 이런 작업을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건물을 두고 이게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이냐, 뭐에 쓰는 건물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있대요.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개인 주거 공간이다, 일론 머스크의 아방궁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 아니다, 박물관으로 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그러던 중에 프로젝트 42를 위해서 건물 외벽에 사용되는 대형 특수유리 수백만 달러 어치가 주문이 되면서 그것에 대면 이 비싼 돈을 주고 이 특수유리를 왜 쓰는 것이냐 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용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일각에서는 뭐 아까 말했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살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 뭐 일론 머스크가 숙소를 하나로 정해놓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식들도 여러 군데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런 데서 좀 볼 수 있는 장점 뭐냐면 이사회가 갖고 있는 독립성이에요. 그러게요. 조사를 자체적으로 네. 하네요. 저체를 자체적으로 한다. 한국에서 만약에 CEO가 아주 대기업 CEO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진짜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쵸. 외부 감사기관에서 사실은 저거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언론에서 이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이사회 자체에서 내부 조사가 들어간다는 거는 우선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이사회가 조금의 건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그러게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여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질문이 또 들어오셨어요. 질문이 있나요 또? 네. 비썸님? 비썸님이 포니 전기차가 나오면 좋을 텐데 아. 나오는 건가요? 우선은 지금 현재 포니 전기차 보셔서 알겠지만 컨셉트카로 나온 상태고 사람들이 열기가 크면은 또 나올 수가 있고, 또 포니는 이제 현대 자동차의 역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중저가형 자동차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컨셉트카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저가형으로 나올지 고급스럽게 나올지, 이거는 뭐 또는 지금 아이오닉 5처럼 그 정도의 가격대로 나올지,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가격이죠. 그런 쪽으로 나올지는 아직 알 수는 없겠지만 저도 포니는 그러니까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뭐 또 보니까 컨셉트카 보니까 저도 뭐 자세히 안에 시승해보고 뭐 타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이뻐 보여서 그게 이뻤어요. 이런 거 나오면 좋죠. 네. 네. 현대에게 되게 의미 있고 상징적인 차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그걸 또 전기차로 만들면서 뭔가 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간다. 요런 또 메시지도 나올 수 있고, 그죠? 네. 뭔가 거리가 되는데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저기 방송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 오현대. 그럴까요? 현대를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오현다이 하나 만들까요? 너? 현대차에서 지원해 주시나요? 아니죠. 침범 당하죠. 좋습니다.